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거의 뭐 하락하긴 했는데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오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상황을 대변하는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저가부터 올라가는 상황에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을 따지잖아요. 주가가 아니라 현실. 현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업황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일이 생겼느냐? 연간 실적을 보면 여기 19년도에 6천억 적자, 20년도에 1조 원 적자, 21년도에 1조 3천억 적자, 22년도에 8,500억 적자, 23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매출의 증가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19년도 이후에 매출이 그냥 뭐 추세상 떨어지고 있었죠. 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거 더 늘리면 아마 하락폭이 더 커요. 근데 일단 여기 키움증권 HTS에서 제공하는 건 5년치가 최고입니다. 제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5년 정도를 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업황이 나빴었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 23년에 뭐가 나왔어요?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23년도 그쵸? 1월 달에 4,790원 저가를 찍고 쭉 올라와서 9,4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작년 8월이에요.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 됐죠. 한 10달 지났으니까. 근데 그 가격대를 가장 먼저 돌파한 게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HD 현대마린솔루션 있죠. 여기서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승 구간이 있었죠. 근데 그 구간에 삼성중공업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HD 현대중공업은 마린솔루션이 하락하는 날 뭐가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마린솔루션에 대한 영향이 더 큽니다. 수급이 주가를 만들어 가니까. 그러면 그때 현대중공업이 대장이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중공업도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물론 고가 찍고 10,000원에서 큰 폭으로 뭐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아주 장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2013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진 거죠. 엄밀히 따지면 07년도에 고가를 찍고 쭉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고가를 장기간 낮춰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쪽 2013년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완전히 그냥 업황 자체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은 한국에 3개나 몰려 있었죠. 근데 한국이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뭐 지금은 없죠. 전부 다 그 교통 정리가 됐으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겼고 거기서 교통 정리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조선주도 그런 교통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배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작점, 그때부터 우리는 매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어때요? 여기 자 보세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첫 번째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분기 실적은 더 늘어납니다. 즉 23년도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었는데 여기 순이익 기준에서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24년도에는 예상치가 잡힌 게 흑자 전환,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요, 일정 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특정한 그 반도체 가격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특정 반도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이익의 증가폭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우던 2016, 2017, 2018년, 특히나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률 거의 한 5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만큼 뭐 영업이익률 50% 찍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조금 보여지는 게 경쟁사들이 이제 다 죽어서 없어요. 업황 자체가 완전 박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고가에서 약간 조금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조정을 보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최근에 전기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요. 며칠 동안 거의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25% 정도의 수익. 근데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에.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전기 관련주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재령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35% 수익. 며칠 걸렸어요? 2, 3일밖에 안 걸렸죠.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20일 같은 경우에 뭐 이구산업, 대한전선, 일진전기 이렇게 다 전기 관련주 매매가 됐죠. 아까 전에 전기 관련주 보셨죠? 전부 다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군들로만 제가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다. 조선주를 보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돈을 버는 그 주식 투자자들은 모두 다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와서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와서 배우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하는지 와서 보시고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 소통방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삼성중공업 봅니다. 왜 그래요? 신고가니까. 왜 보는지 알겠죠?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근데 신고가를 만드는 건 왜 그래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앞으로 무언가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해양 플랜트 1등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플랜트 시장이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어 있었던 부분이 2010년을 넘어오면서 해양 플랜트의 저가 수주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적자 구조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해양 플랜트 시대가 왔을 때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사들이 장기간 침체, 그 한 10년 동안의 침체 구간을 겪고 오다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누르고 있죠. 중국을. 그렇죠. 조선주도 그 조선업도 대항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예요. 그렇죠? 그러면 후판 가격에 대한 인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률에 대한 증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내용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신고가부터 나왔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시고요.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 그리고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이 안 되면 매매 잘못한 거예요. 타점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하는데 엄청난 치명적인 손실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자, 마지막에 제가 매도 딱 잡혀 있죠. 큰 수익을 못 봤습니다. 매도 평균가 9,990원. 그렇죠? 내려왔잖아요. 다시 타점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좁은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이
수익 나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확인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주도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매매 전략, 그쵸?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반등 구간에 맞춰서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삼성중공업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다음 종목군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